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세입자들이 신탁 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월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가로챈 건데요.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2년 준공된 광양시 옥곡면의 한 소형 아파트입니다. 1년 전 이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온 세입자는 보증금 1,500만 원을 날릴 처지가 됐습니다. 월세 3개월치를 보증금에서 삭감하는 조건으로 계약 기간보다 일찍 퇴거하기로 했는데 이사한 지 2달이 넘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개월치 월세 삭감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라. 29일 날에 이사 나간 날에도 보증금이 안 들어온 거예요. 이 아파트 세입자 가운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다른 세입자도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나갔습니다. 자기네들이 투자한 데 써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받을 수 없는 돈이다. 이들 피해자가 공통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대는 시행사입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집 소유권은 시행사가 아닌 신탁회사에 있었습니다. 결국 신탁회사 동의 없이는 월세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계약서 어디에도 신탁회사의 동의를 뜻하는 서명을 찾아볼 수 없다며 시행사가 이를 속이고 보증금을 가로챘다고 말합니다. 보증금을 반환하고 안 반환하고 그 문제를 떠나서 이 계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다. 시행사 관계자는 정당한 계약이었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신탁이라는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계약 아닙니다. 전체 400여 세대 가운데 월세 세입자는 70여 세대. 피해자 중 한 명은 시행사 관계자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세입자들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시행사의 경영 악화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공매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여순 사건 직후 군 경의 좌익 부역자 색출 토벌 과정에서 사살당한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3인사부는 지난 1948년 발생한 여순 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자 18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여순 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인 원고 20명에게 상속분에 따른 위자료 2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국가 소속 군인, 경찰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은 사살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제9대 전남 순천시 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군들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다음 달 1일 제279회 임시회를 열어 의장 1명, 부의장 1명, 각 상임위원장 4명을 선출하고 후반기 원구성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최다선인 4선의 강형구 의원을 비롯해 나한수, 박계수, 이봉남, 이영란 의원 등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후반기 의장 자리를 두고 순천시 의회 재적의원 25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인 20명의 시의원들이 오는 28일 민주당 내 시의회 의장 후보 추천을 위한 경선을 가질 예정이어서 최종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적정성 평가 결과 광주와 전남에서 유일하게 1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진료가 발생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86곳을 대상으로 한 적정성 평가 결과 필요 진료 협력 과목 유무, 중증도 평가 시행률 등의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2022년에 이어서 1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한편 전남대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도로 파손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과속 차량에 대한 단속에 들어갑니다.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장마철을 맞이해 오늘부터 닷새 동안 지방도 47개의 도선에 대해 도로 파손 예방 등을 위한 과적 특별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과적 특별합동단속은 시군, 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되고 인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도로 파임 조사도 실시합니다. 산지 한우 가격이 지난해보다 10%가 떨어지면서 축산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사료값은 2배 가까이 오르고 있는 탓에 애써 키운 소를 팔아도 손해만 보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흥에서 40년째 소를 키우고 있는 장영철 씨. 해마다 350마리의 소를 키웠지만 올해 키우는 소는 200마리도 안 됩니다. 소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사료값이 올라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증한 사료비 부담에 건초 등 비교적 저렴한 먹이를 주고 있지만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소가 사료를 먹고 돈을 벌어줘야 되는데 사료가 소를 먹다 보니까 마이너스. 2023년도에는 140만 원짜리 저로서는 적자 폭이 2024년도에는 배가 늘어서 사료값 상승 등이 지속되면서 축산농가의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송아지 산지 가격은 2022년 386만 원에서 올해 341만 원까지 떨어진 상황. 반면 배합 사료 가격은 2020년 25kg당 1,300원에서 지난해 14,450원으로 40% 급등했습니다. 한우 한 마리를 키울 때 농가의 이득은 지난 2020년 5만 8천 원에서 29만 2천 원까지 올랐지만 1년 사이에 68만 원을 오히려 손해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 마리 키워 팔 때의 손해금이 142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인상을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축산 농가들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소 가격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렇게 한 마리 먹이면은 적자를 보고 있어요. 적자 폭이 많아요. 코로나19 이후 소비 둔화와 경기 침체 등으로 떨어진 한우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 정부 차원의 사료값 지원뿐만 아니라 소비 활성화 등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개선되려면 일단 경기가 좀 살아서 소비 촉진이 잘 돼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 또 축협들도 공동으로 따로따로 해자네 일시적으로. 지난해 전남에서 키우고 있는 한우는 63만 8천 마리로 전국 2위 수준. 올해는 61만여 마리로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한우 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전국 한우협회는 다음 달 3일 서울에서 대규모 한우 반납 집회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무안군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만큼이나 광주 군공항 이전에 반감을 갖는 이유, 바로 인구 감소 우려인데요. 기피시설이 지역에 들어서면 있던 인구도 빠져나갈 거란 걱정인데 정말 그런지 주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위치해 있는 광주 광산구 도산동입니다. 이곳에 주둔하고 있는 군 인력은 950여 세대로 이 중 430여 세대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박과 외출에 나서는 병사도 한 해 4만여 명 수준이어서 일대 상권의 군부대 의존도가 낮지 않습니다. 꽤 여기 군인분들, 젊은 분들 많이 오세요. 은근히. 손님 중에서도 5% 정도 되지 않을까요, 최소? 지역사회와 다양한 교류나 협력 관계도 맺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주민들하고 많이 어울리려고 생각을 많이 하셔서 한부모 세대나 이런 거에 도움을 많이 주세요. 그분들 동아리에서 매월 한 세대에 1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이 군부대와 민간공항 모두를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옮겨가는 시설에는 세관과 출입국 관리, 검역을 총괄하는 CIQ 기관까지 유치해 광주보다 더 큰 규모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통합공항이 들어서는 무안으로 사람이 모여들 것이라는 게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무안군 주민들은 인구 유출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5조 7천억 원이 들어가면 무안군이 개벽을 한다 표현해. 그 돈이 무안군에 없어요. 대부분 광주의 거주지를 둬 무안으로의 인구 유입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고 소음 등을 유발하는 시설인 탓에 그나마 있던 인구도 관광 수요도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연구원은 군인과 가족 등 상주 인구가 2,500명 이상 늘어나고 14,000명 이상의 취업 유발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엄청난 수의 공항 종사자들이 새로 유입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 부대를 방문하는 면회객들 그리고 기타 종사자들은 더 추가적으로 광주 군공항을 둘러싼 무안군 주민들의 우려가 완전히 부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안군과 전라남도, 광주시는 다음 달 첫 3자 회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양시가 지역 맞춤형 장애인 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광양시는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 향상, 장애인 권익 보호와 사회 참여 강화,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항 등 지역 맞춤형 장애인 복지 종합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는 장애인 욕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 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가족,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열린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로컬 콘텐츠의 성공 사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4 로컬 콘텐츠 페스타 개막식 자리에서 지난해 가장 감동을 받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서 영감을 얻어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해 일주일 만에 100만 명, 현재 300만 명을 방문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소개해 다시 한번 순천 정원박람회가 로컬 콘텐츠의 성공 사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 2024 로컬 콘텐츠 페스타는 로컬 콘텐츠 발굴과 육성을 통해 지방자치의 성공 전략과 미래 전망을 공유하기 위한 행사로 지난 2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순천의 대표 브랜드 쌀 나누우리가 2024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순천시는 전남도와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6개 기관이 품종 혼입률, 잔류 농약 등 8가지 분야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블라인드 방식을 통한 엄격한 심사평가 결과 나누우리가 최우수상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의 대표 브랜드의 쌀인 나누우리는 농업인들이 생산한 고품질 쌀을 나누면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의 새 청무 품종이며 올해 처음으로 베트남 수출 성과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